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교구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한반도가 참 위험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북한은 전위 가경이죠. 전위 네. 가경인 게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까지 가서 해서 말이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그 북한이 도래한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시진핑 특사로 순따오 이분이 방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홀대를 받고 갔어요. 네, 예. 네, 홀대 받고 가고 김정은 면담은커녕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되돌아갔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자마자 중국이 바로 중국의 국영항공기가 항공사가 운항을 중지시키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단둥철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실질적 무역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교통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과 무역의 북한 입장에서죠. 중국과 무역에서 최고 무역량을 활발히 한다고 하는 다련 해운사가 그 대표가 중국에 체포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3, 4일 간격으로 말이죠.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것 또한 맛배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백두산 인접까지 중국이 10만 대군을 모아놓고 미사일까지 동원하고요. 헬기가 동원된 대대적 군사행동이 군사훈련이 지금 감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단둥철교. 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단둥철교가 이유 없이 공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왕래를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이 여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물량이 대다수라고 해도 80% 이상이랍니다. 과언이 아닌데 이 단둥철교를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철교가 공사를 해도 한쪽 방향만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다니게 하고 또 거기에 고쳐지면 또 한쪽 방향만 하고 차량은 다니게 하고 우리 뭐 서울 시내에 일부분에 이제 교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뭐 공사하실 때 양쪽 다 막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통행은 하게 하고 수리하고 또 한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아예 출입을 봉쇄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예상치 않은 그런 그럼요. 중국의 지금 반응이에요. 네. 뭐 사실 철교가 얼마만큼 뭐 붕괴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교통이 전혀 못 다닐 정도로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전 행보를 보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진핑의 특사라는 것은 여러분 시진핑 주석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특사, 이 황제가 파견한 이 특사를 홀대해서 큰 전쟁까지도 초래하고요. 심지어 왕의 아들이나 세자를 볼모로 데려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순따오 연락부장이 시진핑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빈손 외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국이 항공 여객기까지도 말이죠. 항로까지 차단하고 이번엔 철교까지 끊었습니다. 이야, 하늘로 다니는 길, 철길, 네, 그다음에 바닷길도 업체를 압박을 해서 구속시키면서 바닷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봉쇄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을 미국이 테러 지정국으로 다시 재지정했지 않습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뭐 물류도 다녔고 그동안 많은 그 부분을 차단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북한에서 떠나는 배들 다 지금 차단, 봉쇄. 네, 맞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로도 지금 북한 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항공은 그렇고요. 또 철교, 육로도 그랬죠. 해상 말씀하신 해상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뭐냐면 다련국제해운이라고요. 여기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해상 교역량의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대표가 지금 체포를 당했어요. 중국 공안에.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이 다련국제해운이라는 곳이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독자 제재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거 이례적으로 중국이 즉각, 하긴 뭐 중국에서는 유엔의 결의안, 대북 제재안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갈 때 뭔가 긴박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핵실험을 또 7차까지 한다면, 또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북폭에 나설 수뿐이 없다. 이런 네. 메시지를 전달했고 네. 중국은 긴급하게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 너네가 이렇게 계속 고립하고 계속 핵개발과 실험을 계속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네, 설득하려고 보냈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사를 만나지 않은 네, 상황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의 북폭은 예정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없죠. 것이죠. 미국이 평양을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거꾸로 중국이 선점하려고 평양을 점령하겠다. 아,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평양 시나리오 점령과 관련된 보도가 네. 평양 점령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이 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국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요. 우리는 주도적 역할은커녕 어떠한 동의권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볼 때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조국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정황도 미국 정보부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중국은 또 어떠냐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 얼마 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빅딜서를 저희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빅딜 어떠한 거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미국도 중국도 전혀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당사국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한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사를 보냈을 겁니다. 왜? 혈맹이고 우방이니까. 마지막 그 기회를 줬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유훈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한 1인 독재 체제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예 불편한 자리는 아예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 심지어 지금 미국도 군사 개입이지만 중국도 군사 개입을 이렇게 노골화시키는 데는요. 지금 한반도의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군사행동 강령이 나왔어요. 오늘 지금 현재 중국은 백두산 인근의 모든 그 군사 병력을 집결시키고 10만 대군입니다. 북한도 거기에 맞서서 10만을 백두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5단계 한반도 평양 점거 전술이 나옵니다. 1단계는요, 그냥 관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겠죠. 2단계는 수색과 함께 난민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양에서, 이북에서 오는 중국으로 향하는 난민을 다 차단하겠다. 세 번째는요, 상황이 급발생 시에는, 상황이 급전돼서 악화될 때에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요, 진입로를 거점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3단계 원칙이고요. 4단계는 바로 일주일 이내에 핵미사일들 시설을 모두 접수한다. 중국이요. 심지어 마지막 5단계가 지휘부를 완전 접수 통일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5단계 군사 강령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암암리에 대만에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단 중국이 1일 하루 만에 24시간 이내에 북한에 인해 전술을 한다는 거점을 확보하겠다. 구체적으로 위치까지도요. 언제 영변 핵시설 등 시설물을 확보 접수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반대급부로 생각해. 미국은 훨씬 더 중국이 우리보다도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신혜식 대표 말한 대로 미국의 움직임은 훨씬 더 진일보되어 있다. 예.
저희가 주말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최신의 전투기 무려 140여 대,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140여 대를 한반도에 다음 달에 집결시킵니다. 다음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렇죠. 거죠. 바로 이제 다음 달인데요. 자, 140여 대를 한반도에 집결시킨다. 신의 한수가 주말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의 한수가 주말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결국 북폭이 다가왔다라는 영상이고요. 예. 미군이 최신의 전투기 140여 대를 한반도에 결집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요, 대다수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그렇죠. 최신의 전투기라고 합니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한반도 전개 역사상 가장 많은 8대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엄청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모이고 있는 건데요. 스텔스 전투기 F-35A, F-35B도 총 6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결국 미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EA-1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이제 전투기인데요. 이것도 공중에서 강력한 전파를 쏴서 적국의 이 레이더 기지를 다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력도 총 1만 2천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략 자산들은 모두 한반도에 이달, 뭐 사실 이달이라고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음 달 모두 출격을 한다는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금 평양 점령 훈련을 백두산 인근에서 했다. 그리고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다리를 봉쇄했다. 그리고 해상까지 봉쇄했다. 그리고 영공까지도, 또 비행기까지도 가지 못하게 봉쇄해버렸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넉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겉으로만 봐도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전쟁이 이미 이제 시작됐다, 실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오래 안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스텔스 전투기 하는데, 이 전투기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 마하, 음속보다 빠른 그러한 전투기란 뜻이에요.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과거의 역사에서 나왔던 그러한 전투 방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전투가 아닙니다. 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은요, 그만큼 레이더가 아무리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본거지까지 속전속결, 최소한의 성과를, 최대한의 성과를 최소의 시간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현재 한반도에만 무려 8대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러한 전투기가 동시에 8대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지금 중국도 군사적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점점 가시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심지어 평양,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 영토겠죠. 평양을 거점으로 한 이 북쪽, 이쪽을 6개월 이내에 모두 중국이 선점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를 가지고 마치 쪼개 먹으려고, 이러다 보면 과거에 속수무책으로 다시 한번 신탁 통치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왜? 북한이나 우리나 동의권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중국도 북한을 더 이상, 또 미국은요, 우리를 이미 한미일 공조에서 빼놨기 때문에 중국은 어떠한 정보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점을 하게 되면요, 중국도 그때는 늦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10만 대군이 백두산 근처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북쪽을 향해서 한 적은 이례적이고요. 북한 역시도 지금 병력을 다 옮기고 있답니다. 백두산 이북 쪽으로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 쪽으로는 군사훈련을 했어도 북쪽 중국 영토를 향해서 하는 군사훈련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쪽도 지금 10만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거 미국이요, 중동전이나 이라크전 뭐 이런 전쟁을 발발하기 전에 항상 이상한 발언을 하고 전조지물을 보였는데요. 그게 지금 한반도에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지금 능력은 갖췄죠. 핵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따라서 돌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솔직히 김정은이가 무서워 죽겠다. 이렇게 미국의 ABC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김정은이가 무서워 죽겠다. 근데 이거하고 과거에 어떠한 나라, 쿠웨이트전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을 미국이 주도할 때요, 매우 똑같은 발언이 2, 3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항상 미국이, 여기에 표현은 엄살을 떤다는 표현을 나왔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신의 한수 뉴스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만 하는 뉴스에서는 좀 더 나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들 여지껏 저희가 보도한 것보다는 아주 함축되어 있는 그 전쟁의 농후가 아주 많이 보이는 그러한 지금 시기입니다.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3, 4일 간격으로 말이죠.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것 또한 맛백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백두산 인접까지 중국이 10만 대군을 모아놓고 미사일까지 동원하고요. 헬기가 동원된 대대적 군사행동이, 군사훈련이 지금 감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단둥철교. 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단둥철교가 이유 없이 공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왕래를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 여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물량이 대다수라고 해도 80% 이상이랍니다. 과언이 아닌데 이 단둥철교를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철교가 공사를 해도 한쪽 방향만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다니게 하고, 또 거기에 고쳐지면 또 한쪽 방향만 하고 차량은 다니게 하고, 우리 뭐 서울 시내에 일부분에 이제 교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뭐 공사하실 때 양쪽 다 막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통행은 하게 하고 수리하고 또 한쪽으로 가고 이러는데 아예 출입을 봉쇄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예상치 않은 그런 중국의 지금 반응이에요. 뭐 사실 철교가 얼마만큼 뭐 붕괴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교통이 전혀 못 다닐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전 행보를 보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진핑의 특사라는 것은 여러분 시진핑 주석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특사, 이 황제가 파견한 이 특사를 홀대해서 큰 전쟁까지도 초래하고요. 심지어 왕의 아들이나 세자를 볼모로 데려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숭따오 연락부장이 시진핑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빈손 외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국이 항공 여객기까지도 말이죠, 항로까지 차단하고 이번엔 철교까지 끊었습니다. 이야, 하늘로 다니는 길, 철길, 그다음에 바닷길도 업체를 압박을 해서 구속시키면서 바닷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봉쇄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을 미국이 테러 지정국으로 다시 재지정했지 않습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뭐 물류도 다녔고 그동안 많은 그 부분을 차단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지금 북한에서 떠나는 배들 다 지금 차단, 봉쇄
네, 예, 맞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로도 지금 북한 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없죠. 돼버렸어요. 여러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항공은 그렇고요. 또 철교, 육로도 그랬죠. 해상 말씀하신 해상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뭐냐면 다련국제해운이라고요. 이 여기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해상 교역량의 아주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대표가 지금 체포를 당했어요. 중국 공안에.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이 다련국제해운이라는 곳이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독자 제재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거 이례적으로 중국이 즉각, 하긴 뭐 중국에서는 유엔의 결의안, 대북 제재안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킬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갈 때 뭔가 긴박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면 핵실험을 또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교구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한반도가 참 위험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북한은 전위 가경이죠. 전위 네. 가경인 게 미국은 미국대로 또 중국까지 가서 해서 말이죠. 네. 근데 이 문제는 그 북한이 도래한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시진핑 특사로 순따오 이분이 방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홀대를 받고 갔어요. 네, 예. 네, 홀대 받고 가고 김정은 면담은커녕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되돌아갔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자마자 중국이 바로 중국의 항공사가 운항을 중지시키는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단둥철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실질적 무역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교통로가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과 무역의 북한 입장에서죠. 중국과 무역에서 최고 무역량을 활발히 한다고 하는 다련해운사가 그 대표가 중국에 체포까지 됐습니다. 7차까지 한다면 또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북폭에 나설 수뿐이 없다. 이런 네. 메시지를 전달했고 네. 중국은 긴급하게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 너네가 이렇게 계속 고립하고 계속 핵개발과 실험을 계속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네, 설득하려고 보냈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사를 만나지 않은 네, 상황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의 북폭은 예정되어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없죠. 것이죠. 미국이 평양을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거꾸로 중국이 선점하려고 평양을 점령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평양 시나리오 점령과 관련된 보도가 네. 평양 점령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 이 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국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요. 우리는 주도적 역할은커녕 어떠한 동의권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볼 때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조